어느새 제 머리 위엔 70의 세월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이마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나니 제 인생에도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상치 못한 손님과 함께였습니다.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날들이 잦아지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이 조금씩 안개 속으로 사라져갈 때 50년 지기 친구 정숙이가 제 곁을 지켜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정숙이는 저희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라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에도 남편과 함께 넉넉지 않은 살림을 꾸려가던 힘든 시절에도 정숙이는 늘 한결같이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저를 챙겨준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처럼 의지했고 미래까지 함께 그리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 챙길 때가 됐지. 자식들 다 제 모 하느라 바쁜데 널 누가 돌봐. 정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정숙이의 얼굴만은 선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병원 갈 때마다 잊지 않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의 텅 빈 집은 정숙이의 온기로 채워졌고 그녀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치매안심센터에 다니자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조금씩 운동도 하고 기억력 게임도 하고. 그럼 다시 건강해질 거야. 정숙이의 손을 잡고 저는 매주 센터에 나갔고 정숙이는 늘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하고 격려했습니다. 세상에 저만큼 복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정숙이에게 깊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집 문서와 보험 서류까지도 그녀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정숙이라면 내 재산을 자식처럼 아껴줄 테지. 설마 내 돈을 어떻게 하겠어? 또 하는 막연한 믿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서로의 인생을 모두 알아온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기시감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가 보여주는 통장 내역에는 전에 없던 큰 돈이 빠져나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투자라는 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야, 정숙아? 물으면 그녀는 늘 빙그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너 기억도 못해? 지난번에 같이 상의해서 투자하기로 한 돈이잖아. 치매에 걸려서는. 그리곤 한숨을 쉬며 마치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비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희미한 기억 저편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깊이 빠져든 걸까요? 혹은 정숙이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과 불신이 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부터 오랫동안 저를 담당했던 은행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큰 돈이 여러 차례 출금되었던데 혹시 투자에 관한 상담을 다른 분과 함께 받으셨는지요?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는 저와 함께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제가 정신이 가장 혼미하던 시간에 혼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명확해지는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불안감, 왠지 모를 서늘한 공기가 사실이었음을. 저를 보살펴주는 줄 알았던 정숙이,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희 돈을 탐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50년 우정의 배신감은 제가 겪는 치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친구의 속셈이 순수한 보살핌이 아닌 탐욕스러운 계산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숙이는 치매라는 제 약점을 이용해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우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족처럼 의지했던 친구의 배신에 저는 다시금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제 남은 삶은 또다시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 속에서 저는 정숙이에게 복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제 마음에 얼어붙은 호수를 깨트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제 주변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칼날로 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잠시 걷히는 듯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몇몇 장면들, 정숙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급하게 종이를 내밀던 손짓, 그리고 제가 의아해하면 치매 때문에 또 잊어버렸네 하며 한숨을 쉬던 그녀의 얼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은행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연민하고 걱정하는 듯 했으나 제 귀에는 오직 큰돈 출금, 투자 상담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당했다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정숙이에 대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숙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치매 때문에 생긴 병이 저를 파고들어 온몸의 신경을 갉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치매로 인해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안의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의 종이 울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통장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기억력과 싸워가며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시기,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날들, 그리고 정숙이가 유독 친절하게 저를 보살폈던 때마다 의문스러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내가 기억 못해? 라며 저를 다그치던 정숙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병을, 저의 취약함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 세월이 무색하게 친구의 탈을 쓴 악마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만큼이나 저를 옥죄는 것은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빼앗겼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치매 때문에 망상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미 제 병은 저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제 평생 잃고 온 소중한 재산과 마지막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아들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키워 독립시킨 아들. 혹시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라면 저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도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민수와 저는 말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겼고 이제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민수 역시 각자의 삶이 바빠 저의 이런 복잡한 문제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정숙이가
단지 저의 재산을 탐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몸은 병들어 가고 친구는 저를 배신했으며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외로운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저를 괴롭히는 이 의심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50년 우정이 설마 이토록 얄팍한 것이었을까? 아니, 그녀에게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정말 나를 속인 것일까? 저는 제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가 직접 정수기의 속셈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의 추악한 맥락일지라도 말입니다. 저의 남은 용기 전부를 끌어모아 저는 정수기에게 다시 한번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순진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친구가 아닌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노파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의 텅 빈 통장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제 텅 빈 마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라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꽃이 제가 다시 세상과 맞설 용기를 주지 않을까요? 저는 치매 속에서 희미해지는 의지력으로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방문 이후 제 일상은 완벽하게 뒤흔들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었고 제 머릿속은 과거의 파편들과 현재의 혼란이 뒤엉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분명 정수기를 믿었지만 그 믿음에 단단했던 토대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어쩌면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착각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은 생의 마지막 불꽃처럼 저는 정수기의 본심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흐릿해진 기억의 한 조각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노파가 아닌 저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수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살뜰히 챙기던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는 아침 식사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저 음식 속에 혹시 나를 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제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정수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치매 증상을 아는 정수기는 늘 제 앞에서 숨김없이 핸드폰을 만졌지만 그날따라 제게 등 돌린 채 무언가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힐끗 본 화면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끝 다음 단계 같은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지만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저의 치매를 방패 삼아 모든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통 머리가 복잡해. 통장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애둘러 말을 꺼내자 정수기의 표정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빠른 찰나였지만 저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순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통장 말이야? 다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괜히 걱정 마. 다 너 위해서야. 그 정신으로 또 어딜 잃어버릴까 봐 내가 다 챙기고 있으니 안심해. 그녀는 이전보다 더 과장되게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는 따뜻한 위로였지만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 너 위해서라는 그 말이 제 안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말을 돌리며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받으셔서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아니면 내가 맛있는 영양식이라도 해줄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치매라서 괜한 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 의문은 저를 미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정숙이의 집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의 이름으로 된 값비싼 아파트의 구매 관련 서류였습니다. 분명 그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름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계약 날짜와 저희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날짜가 절묘하게 겹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저의 치매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50년 우정이 한낱돈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차라리 제 치매가 더 깊어져 이 모든 진실을 몰랐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제 병약한 상태를 이용하고 제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 친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그리고 정숙이라는 이름의 배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지옥 같은 배신감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저의 남은 삶과 자존심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혼란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채 저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지서를 발견한 후의 며칠은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지난 5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는 정숙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롭고 따뜻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부동산 서류는 그 모든 기억을 조롱하듯 냉정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더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꿈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서의 글자들은 꿈이 아니라고 냉혹한 현실이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이름과 동호수까지 내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옆집에 살며 저를 보살피는 척 제 돈으로 제 코앞에 새 집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정숙이의 행동에서 작은 힌트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제 집에 머무는 동안 혹시 내 주변에서 수상한 흔적은 없었을까? 멍한 머리를 부여잡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가 제 약을 챙겨주겠다며 제 방에 들어온 후 제가 잠든 사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결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부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던 기억과 겹쳐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가슴은 거대한 분노와 함께 쓰디쓴 회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였던 친구가 사실은 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린 독수리였다니.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게 남은 세상은 온통 차가운 칼날로 가득한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는 강렬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상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기억력이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수가 오늘 점심은 뭘 먹었지? 통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뭘 했다는 건지도 도통 기억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수기는 씩 웃으며 어르신, 오늘은 내가 시장에서 사온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기억력이 점점 심해지네. 이러다 나 없으면 큰일 나겠다라며 저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의 따뜻함 대신 저를 기만하는 차가운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다니는 치매안심센터의 사회복지사 현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현진 씨는 제 증상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늘 따뜻하고 사려 깊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라면 저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혹시 치매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나의 말이 오히려 현진 씨에게 부담이 되고 어르신의 망령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이 저를 짓눌렀지만 이대로 혼자 끙끙 앓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방문일, 저는 정수기의 시선을 피해 현진 씨에게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정수기는 여느 때처럼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제 옆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수기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현진 씨에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현진 씨,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따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현진 씨는 제 얼굴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평소와는 다른 저의 진지함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물론이죠.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잠시 남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을 마련할게요. 현진 씨의 작은 배려에 저는 무너질 것 같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천금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 왔습니다. 제가 과연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치매로 인해 말이 뒤섞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먹으면 어쩌지? 또 정수기가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수십 년 우정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현진 씨와의 대화는 어쩌면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을 졸이며 센터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동시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은 삶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저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현진 씨와의 짧은 약속 시간은 제게 구원의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진 씨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고 쉰 목소리에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제 고통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진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제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위로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저는 애써 말을 골라 한마디씩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은 자꾸만 엉키고 기억의 조각들은 흐릿해졌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정수기의 보살핌, 통장에서 사라진 돈, 수상한 투자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아파트 고지서까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우정이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현진 씨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놓치는 부분은 차분하게 질문하며 다시 확인해 주었고 때로는 제 손을 잡아주며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의 헛소리쯤으로 치부될까 두려웠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진 씨는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종합해보니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은행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며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진 씨와 함께 은행과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정수기의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정수기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치매 때문에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현진 씨가 옆에서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주고 제가 제공한 증거들이 명확하여 경찰도 곧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수기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그녀는 저에게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수기는 제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제가 건네준 은행 서류와 인감을 이용해 몰래 그에게 예금을 해지하고 마치 투자 실패인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역시 그녀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의 병을, 그 병으로 인한 취약함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저희 재산을 탐했던 것입니다. 법은 그녀의 행위를 엄중히 다루었고 정수기는 결국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수기가 떠난 자리에는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깊은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50년 우정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의심하며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 민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엄마의 고통에 미안해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정수기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저를 더욱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죽음 이후 멀어졌던 민수와의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단단해진 아이러니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찾아 헤매던 사랑과 포용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진 씨는 제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저는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나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보며 현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꽃이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활짝 피어났듯이 어르신도 곧 새로운 봄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따뜻한 봄처럼 제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같다는 것을 저는 정수기와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정일 것입니다. 비록 노년의 나이이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사랑, 새로운 우정, 그리고 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인연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는 백마와 친구의 배신이라는 고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남은 이야기는 이 상처를 넘어선 치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어떤 사랑과 용서를 마주하게 될까요? 저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